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온몸이 뻐근하시죠? 무릎도 시큰거리고 손가락 마디도 뻣뻣하고요. 저도 압니다. 제 환자분들이 매일 호소하시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30년 동안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2만 명이 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염증 수치가 높대요. 그게 뭐예요? 사실 염증이라는 게 참 애매하죠. 관절이 아프면 관절염, 위가 쓰리면 위염, 피부가 가려우면 피부염. 병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결국 다 염증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심지어 치매까지도 다 만성 염증과 관계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약만 드시지 마세요. 물론 약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우리의 작은 생활 습관들이 염증을 잡는 진짜 열쇠예요. 오늘 이야기가 좀 길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 삶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이 방법으로 삶이 바뀐 분들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염증이 뭔지부터 쉽게 설명드릴게요. 손가락 베이면 어떻게 되죠? 빨개지고 붓고 열나고 아프죠? 이게 바로 염증이에요. 우리 몸이 세균과 싸우면서 생기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몸을 지키는 거예요. 며칠 지나면 아물죠? 그게 급성 염증입니다. 문제는 만성 염증이에요. 상처가 아물지 않고 몇 달, 몇 년씩 계속 아픈 거죠.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왜 만성 염증이 생길까요? 첫 번째,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입니다. 과자 좋아하시죠? 튀긴 것, 라면, 빵. 맛있잖아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혈관 안쪽을 계속 긁어요.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큰일 났다 하고 달려가서 염증 물질을 뿌립니다. 매일 상처가 나는데 어떻게 낫겠어요? 두 번째, 배에 쌓인 지방 때문이에요. 특히 뱃속에 있는 내장 지방이 문제입니다. 이 지방 덩어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요. 마치 작은 공장처럼요. 그래서 배 나온 분들이 염증 수치가 높은 겁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와 잠 부족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머리가 아프죠. 이때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짧게 나오면 괜찮은데 계속 나오면 우리 면역 체계가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염증이 잘 안 가라앉아요. 네 번째, 안 움직이는 겁니다. 앉아만 계시죠? 그러면 혈액이 잘 안 돌아요. 염증 물질이 몸에 그대로 쌓입니다.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녹슬듯이 손상되는 거예요. 그걸 의학 용어로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몸이 늙는 거예요. 녹슨 철처럼요. 병원 가시면 CRP 수치 검사하셨죠? 그게 바로 염증 정도를 보는 겁니다. 높으면 몸에 염증이 많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수치 우리가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꼭 드셔야 할 음식은 뭘까요? 바로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아이고, 비린내 나는데? 하실 것 같은데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 생선들의 오메가3라는 게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염증을 끄는 소방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불이 났는데 물을 확 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작용하냐고요?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기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이름 어렵죠? 쉽게 말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메가3는 이 나쁜 물질 대신 착한 물질을 만들게 해요. 그래서 염증이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로 무릎 아프신 분들이 오메가3를 꾸준히 드시면 통증이 많이 줄어듭니다. 연구 결과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2~3번, 여러분 손바닥만 한 크기로 드세요. 구워도 좋고 조림해도 좋고 찌개에 넣어도 좋아요. 근데 튀기면 오메가3가 다 파괴되니까 굽거나 찌는 게 좋습니다. 혹시 수은 때문에 생선 먹으면 안 좋다던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고등어나 꽁치 같은 작은 생선은 수은이 거의 없어요. 참치나 상어처럼 큰 생선을 매일 먹는 게 아니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 계셨어요. 손가락 관절이 너무 아파서 물건도 못 잡으셨어요.
고등어를 일주일에 3번씩 석 달 드셨더니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혈액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가 확 떨어졌고요. 생선 꼭 드세요. 약속하세요. 두 번째는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입니다. 여러분, 마트 가시면 채소 코너 한번 보세요. 빨강, 노랑, 초록, 보라. 색깔이 참 예쁘죠? 근데 이 색깔이 그냥 예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색깔이 진할수록 몸에 좋은 성분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토마토는 왜 빨가요? 리코펜이라는 빨간 성분 때문이에요. 이게 염증을 줄여줍니다. 블루베리는 왜 보라색일까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성분이 혈관 염증을 막아줘요.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는 어떨까요? 비타민 K가 많아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당근이나 단호박 같은 주황색 채소는 베타카로틴이 면역력을 높여줘요. 어떻게 먹으면 되냐고요? 매 끼니마다 색깔 2가지 이상 드세요. 예를 들어 점심에 토마토랑 시금치를 먹었으면 빨강, 초록 2가지 색이죠. 저녁에는 당근이랑 브로콜리를 먹으면 주황, 초록이고요. 하루에 최소 5접시가 목표예요. 접시 하나는 손바닥만 한 크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너무 익히면 영양분이 다 없어진다던데요? 맞아요. 너무 푹 삶으면 비타민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살짝만 데치거나 볶으세요. 하지만 날 것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어요. 토마토 같은 건 오히려 익혀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돼요. 제 환자분 중에 피부에 붉은 반점이 자주 생기시던 분이 계셨어요. 블루베리랑 시금치를 매일 드셨더니 한 달 만에 피부가 맑아졌어요. 염증성 피부 질환이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밥상을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보세요. 색깔만 다양해도 건강해집니다. 세 번째는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먹어온 음식입니다. 바로 김치, 된장, 청국장이에요. 혹시 장 건강 중요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 TV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장 속에는 100조개가 넘는 세균이 살아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상상이 안 되시죠? 이 세균 중에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어요. 좋은 균이 많으면 장이 건강하고 나쁜 균이 많으면 배 아프고 설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장이 건강하면 온몸의 염증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장 속 좋은 균들이 단쇄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이게 염증을 줄이는 신호를 온몸에 보냅니다. 마치 장이 온몸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김치는 어떨까요? 유산균이 엄청 많죠? 배추에 식이섬유도 많고요. 근데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돼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김치를 물에 살짝 헹궈서 드세요. 된장이나 청국장은 콩을 발효시킨 건데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입니다. 특히 청국장은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건강에는 정말 좋아요. 요구르트도 좋아요. 근데 설탕 많이 들어간 건 피하세요. 플레인 요구르트에 과일 넣어 드시면 됩니다. 매일 한두 가지씩 드세요. 김치는 한 끼에 작은 접시 하나, 된장찌개는 일주일에 3-4번 정도면 충분해요. 제 환자분 중에 설사랑 변비를 반복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장이 예민하셔서 항상 배가 더부룩하셨죠? 청국장을 매일 한 숟가락씩 3주 드셨더니 배가 편해지고 장 염증도 줄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발효 음식을 많이 먹은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네 번째는 작지만 강한 음식들입니다.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씨, 아마씨 같은 것들이죠. 이 작은 알갱이들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좋은 기름, 비타민이,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가득 차 있어요. 특히 호두에는 오메가3도 들어있어요. 생선 못 드시는 분들은 호두를 드세요. 비타민 E가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보호해주는 방패 같은 거예요. 염증이 번지는 걸 막아줍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이랑 신경을 안정시켜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생기는 염증을 막아줍니다. 다리에 쥐 잘 나시는 분들 마그네슘이 부족한 거예요. 견과류 드시면 도움돼요.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하루에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양이요. 약 30g 정도예요. 아침에 우유나 요구르트에 섞어 먹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아요. 근데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칼로리가 높아요.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그리고 소금 간된 제품은 피하세요. 생것이나 살짝 볶은 게 좋아요. 땅콩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럼 다른 견과류로 드세요. 호두나 아몬드는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제 환자분 중에 심장병 위험 진단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혈관 염증 수치가 높았거든요. 호두랑 아몬드를 매일 한 줌씩 6개월 드셨더니 염증 수치가 30%나 떨어졌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작은 것이 강하다는 말, 견과류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5번째는 음식이 아니에요. 바로 걷기입니다. 아이고, 운동 얘기 나오면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요. 걱정 마세요.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그냥 걸으면 됩니다. 걷기가 왜 좋을까요? 걸으면 우리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게 염증을 줄이는 신호를 온몸에 보냅니다. 또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러면 염증 물질이 한 곳에 쌓이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마치 물이 흐르면 고이지 않는 것처럼요. 걷기는 스트레스도 줄여줘요. 걷다 보면 기분 좋아지시죠? 그때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기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또 배에 있는 내장 지방도 줄어들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30분 걷기를 석 달만 해도 염증 수치가 30% 떨어진대요. 약도 아닌데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잡하지 않아요.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30분만 걸으세요. 일주일에 최소 5일은 해야 해요. 강도는 옆 사람이랑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딱 좋아요. 숨이 약간 찰 정도요. 어디서 걸으면 될까요? 공원도 좋고 동네 한 바퀴 돌아도 좋고 아파트 단지 걸어도 좋아요. 날씨 안 좋으면 실내 걷기 운동장이나 백화점에서 걸으셔도 돼요. 요즘 스마트폰에 걸음수 재는 앱 있잖아요. 그거 써보세요. 하루 6,000보에서 8,000보가 목표예요. 숫자로 보면 재미있어요. 근데 무릎이나 허리 아프신 분들 계시죠?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천천히 늘리면 돼요. 아픈 날은 쉬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제 환자분 중에 70대 할머니가 계셨어요. 당뇨랑 고혈압이 있으셨죠? 약 먹어도 염증 수치가 높았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걸으셨어요. 4개월 지나니까 혈당도 안정되고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약도 줄일 수 있었고요. 여러분, 걷기만 해도 이렇게 달라져요.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자, 이제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김순자 씨라고 62세 여성분이에요.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무릎을 절뚝거리면서 진료실에 들어오셨거든요. 순자 씨는 무릎 관절염으로 5년을 고생하셨어요. 계단 오르내리는 게 너무 힘드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을 절뚝거렸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소염진 통제를 받아 드셨는데 먹으면 속이 쓰린 거예요. 그래서 약을 끊었다가 아프면 또 먹고 그걸 반복하셨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CRP 수치가 5.2였어요. 정상은 1보다 낮아야 하는데 말이죠. 무릎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연골이 많이 달아있더라고요. 순자 씨가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약 말고 다른 방법 없나요? 평생 이렇게 약 먹고 살 순 없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약을 당장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식습관이랑 생활습관을 바꾸면 약을 줄일 수 있고 통증도 확실히 줄어들어요. 다만 최소 석 달은 꾸준히 해야 해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해볼게요, 선생님. 첫 주에는 고등어를 일주일에 3번 먹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비린내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레몬 짜서 먹으니까 괜찮다고 하셨어요. 2주 차에는 아침마다 블루베리랑 토마토를 요구르트에 넣어 드셨어요. 점심, 저녁에는 색깔 있는 채소를 2가지씩 챙겨 먹으셨고요. 3주 차에는 김치랑 된장찌개를 매일 드셨어요. 다만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하셨대요. 한 달쯤 되니까 호두랑 아몬드도 간식으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맛이 밍밍하다고 하셨는데 금방 익숙해지셨대요. 그리고 매일 아침 7시에 30분씩 아파트 단지를 걸으셨어요. 처음에는 15분도 힘들어 하셨는데 2주 지나니까 30분이 거뜬하더래요. 그런데 6주 차에 순자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좀 불안해 보이시더라고요. 선생님, 무릎이 더 아픈 것 같아요. 이거 제대로 하는 게 맞나요?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순자 씨, 처음에는 몸이 적응하느라 일시적으로 통증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염증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다행히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석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순자 씨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선생님, 무릎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검사해보니 CRP 수치가 2.1로 떨어졌어요.
계단도 오를 수 있게 되셨고요. 6개월 후에는 통증이 거의 없어지셨어요. CRP는 0.8 정상 범위였어요. 소염진 통제는 한 달에 한두 번만 드시고요. 1년 후에 우연히 동네에서 순자 씨를 만났어요. 등산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제 등산도 다녀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순자 씨가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순자 씨도 가끔 피곤하면 운동 쉬었고 외식할 때는 튀긴 음식도 먹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80% 이상은 지키셨어요. 그게 충분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좀 더 복잡한 경우예요. 박철수 씨, 58세 남성분이에요.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 팔이랑 다리에 빨간 반점들이 있었어요. 긁은 자국도 보였고요. 철수 씨는 당뇨병 10년 차였어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됐고 몸무게도 85kg로 좀 나가셨어요. 그런데 1년 전부터 온몸에 피부염이 생긴 거예요. 팔, 다리, 등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려웠대요. 긁으면 진물이 나고요. 검사 결과는 더 안 좋았어요. 공복 혈당이 180, 당화 혈색소가 8.5%였어요. 정상은 5.7% 이하거든요. 그리고 CRP 수치가 7.8이나 됐어요. 정말 높은 수치였죠? 피부과에서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해줬는데 바르면 좋아졌다가 끊으면 다시 나빠지는 거예요. 악순환이었죠? 철수 씨가 답답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선생님, 이게 다 당뇨 때문인가요? 피부까지 왜 이래요? 저는 천천히 설명해 드렸어요. 철수 씨,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높아서 혈관에 염증이 생겨요. 그 염증이 피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뿌리는 같아요. 염증이에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염증을 잡으면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려요. 꾸준히 해야 해요. 철수 씨는 저보다 더 적극적이었어요. 노트를 하나 사서 매일 먹은 음식이랑 혈당 수치를 적기 시작하셨어요. 첫 주부터 변화가 있었어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으로 바꾸셨어요. 고등어, 삼치를 매일 드셨고요. 과자랑 라면은 완전히 끊으셨대요. 선생님, 처음에는 입이 심심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2주 차에는 맵기 채소를 2접시씩 드셨어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을 특히 많이 드셨대요. 그랬더니 식후 혈당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3주 차에는 청국장을 매일 드셨어요. 선생님, 냄새 때문에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먹고 나면 속이 편해요. 변비도 사라졌어요. 한 달쯤 되니까 호두랑 아몬드를 간식으로 드시고 단 음료는 완전히 끊으셨어요. 물이랑 보리차만 드셨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셨어요. 매일 저녁 식후에 40분씩 걸으셨어요. 주말에는 1시간씩 걸으셨고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런데 5주 차에 큰 위기가 왔어요. 회사 회식이 있었대요. 분위기상 거절할 수 없어서 술도 마시고 고기도 많이 먹으셨대요. 다음날 혈당을 재봤더니 250이더래요. 피부도 다시 가렵기 시작했고요. 철수 씨가 전화하셨어요. 목소리에 좌절감이 묻어났어요. 선생님, 역시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루 잘못 먹었더니 이렇게 되네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철수 씨, 한 번 실수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다시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한 번 실수를 금방 회복해요. 다행히 철수 씨는 다음 날부터 다시 식단을 지키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포기하거든요. 2달 후에 오셨을 때 표정이 밝아지셨더라고요. 선생님, 혈당이 많이 내려갔어요. 공복 혈당 120, 당화 혈색소 7.2%, CRP 4.1이었어요. 피부 가려움증도 많이 줄었고요. 4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공복 혈당 105, 당화 혈색소 6.5%, CRP 2.3이었어요. 피부염은 거의 사라졌어요. 체중도 78kg로 7kg이나 빠지셨고요. 6개월 후 철수 씨가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피부도 맑아지고 표정도 밝았어요. CRP가 1.25 정상 범위였어요. 당뇨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철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처음에는 뭘 먹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이제는 몸이 알아서 좋은 음식을 찾게 돼요. 신기하죠?
철수 씨한테서 배운 게 있어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게 말씀드릴게요. 아침 7시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시면 물 한 컵 마시세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갔거든요.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아침 7시 30분 아침 식사. 현미밥 한 공기,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 나물, 계란 하나. 여기에 블루베리를 한 줌 더하면 완벽해요. 식사하는데 20분 정도 천천히 드세요. 아침 8시 걷기. 식사 후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아파트 단지든 동네 한 바퀴든 괜찮아요. 땀이 살짝 날 정도면 딱 좋아요. 오전 10시 간식. 호두랑 아몬드 한 줌, 그리고 사과 반쪽. 배고프지 않으면 안 드셔도 돼요. 점심 12시 점심 식사. 현미밥, 고등어구이나 생선찌개, 색깔 있는 채소 2가지. 예를 들어 당근이랑 브로콜리요. 역시 천천히 드세요. 오후 3시 간식. 요구르트 1개에 해바라기 씨나 아마씨를 조금 뿌려서 드세요. 저녁 6시 저녁 식사. 현미밥 반 공기, 청국장찌개, 김치, 샐러드. 저녁은 조금 적게 드는 게 좋아요. 저녁 7시 걷기. 식사 후 30분 정도 또 걸으세요. 저녁 산책이 소화에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아요. 밤 10시 잠자리. 늦어도 11시 전에는 주무세요. 잠이 부족하면 염증이 다시 올라가거든요.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돼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하면 익숙해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해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얼마나 하면 좋아져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평균적인 타임라인을 알려드릴게요. 1, 2주차. 아직 큰 변화는 못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몸속에서는 변화가 시작됐어요. 장 속 좋은 균들이 늘어나고 혈당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해요. 이때 포기하면 안 돼요. 3, 4주차.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 가벼워요. 소화도 잘 되고요. 피부가 맑아지기 시작하는 분들도 계세요. 6에서 8주차. 확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요. 이때 검사하면 염증 수치가 떨어진 게 보여요. 3개월. 이때쯤이면 주변 사람들도 알아봐요. 요즘 건강해 보이는데? 하는 말을 들으실 거예요. 약을 줄일 수 있는 분들도 생겨요. 물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요. 6개월.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약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하고 바로 효과 보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해야 해요. 하지만 그만큼 효과는 확실해요. 세 번째 사례는 좀 특별해요. 이분은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이영희 씨 65세 여성분이에요. 신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었어요. 의학 용어로 만성 신부전 3기였는데 쉽게 말하면 신장이 50%밖에 일을 못하는 상태예요. 신장이 안 좋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또 칼륨이 많은 음식도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그대로 따라할 수 없었어요. 영희 씨가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못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영희 씨. 조금만 조정하면 돼요. 맞춤 방법을 만들었어요. 생선은 주 2회로 줄였어요. 대신 생선 크기를 손바닥 절반 정도로 작게 했고요. 고등어보다는 흰살 생선인 대구를 추천했어요. 채소도 조심해야 했어요. 시금치, 토마토 같은 건 칼륨이 많거든요. 대신 오이, 양배추, 가지를 드시라고 했어요. 채소를 물에 담갔다가 드시면 칼륨이 빠져나가요. 견과류도 줄였어요. 하루에 작은 한 줌만 드시라고 했어요. 발효 음식은 김치를 물에 헹궈서 드시고 된장찌개 대신 맑은 채소국을 드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걷기는 똑같이 하셨어요. 매일 30분씩요. 처음 한 달은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영희 씨도 조금 불안해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격려했어요. 영희 씨,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은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2달째 들어서면서 변화가 왔어요. 붓기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었었는데 그게 많이 나아졌대요. 3달 후 검사를 했어요. 신장 기능 자체는 크게 안 좋아졌어요. 50%는 여전히 50%예요. 근데 염증 수치가 떨어졌어요. CRP가 6.5에서 3.2로 내려갔고요. 혈압도 안정됐어요. 영희 씨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신장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몸이 훨씬 편해요. 붓기도 줄었고 피곤함도 덜하고요. 6개월 후에는 더 좋아지셨어요. CRP가 2.1까지 내려갔고요. 신장 기능 악화도 멈췄어요. 담당 신장내과 선생님이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라고 칭찬하셨대요.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이 뭘까요? 특수한 상황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조정하면 돼요. 꼭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자기 상황에 맞게 조절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 고혈압이 있으신 분, 다른 병이 있으신 분들도 다 가능해요. 다만 자기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염증만 좋아지는 건가? 아니에요. 염증을 잡으면 온몸이 좋아져요.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첫째, 심장이 건강해져요. 혈관 염증이 줄면 심장에 피가 잘 돌아가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줄어들어요. 실제로 심장병 환자들이 항염증 식단을 하면 재발률이 30% 이상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둘째, 머리가 맑아져요. 뇌에도 염증이 있어요. 이걸 줄이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도 올라가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셋째, 당뇨가 좋아져요. 염증이 줄면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해요. 그래서 혈당이 안정돼요. 제 환자분들 중에 당뇨약을 줄이신 분들이 많아요. 넷째, 피부가 좋아져요. 피부 염증이 줄면 여드름, 습진, 건성 같은 게 좋아져요. 피부가 맑아지고 윤기가 나요. 다섯째, 체중이 줄어요. 염증이 줄면 신진대사가 좋아져요. 특히 배에 있는 내장 지방이 줄어들어요. 억지로 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빠져요. 여섯째, 잠을 잘 자게 돼요. 염증이 있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염증을 줄이면 깊게 잘 수 있어요. 일곱째, 기분이 좋아져요. 염증은 우울증이랑도 관계가 있어요. 염증을 줄이면 기분이 밝아지고 스트레스도 덜 받아요. 결국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염증을 잡으면 한 가지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온몸이 좋아져요. 건강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조심해야 할 것들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니까 꼭 들으세요. 첫째, 약을 임의로 끊지 마세요. 제가 식습관 바꾸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약을 갑자기 끊으시면 안 돼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은 절대 함부로 끊으면 안 됩니다.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둘째, 과유불급이에요. 좋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생선도 매일 3번씩 먹으면 과해요. 견과류도 한 움큼씩 3번 먹으면 살쪄요. 적당히가 중요해요. 셋째, 알레르기 조심하세요. 생선 알레르기, 견과류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계시죠? 그럼 그 음식은 빼고 다른 걸로 대체하세요. 억지로 먹으면 안 돼요. 넷째, 신장 기능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이랑 칼륨 조심하세요. 아까 영희 씨 사례에서 말씀드렸죠? 꼭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다섯째, 너무 급하게 운동하지 마세요. 평소에 안 움직이시다가 갑자기 1시간씩 걸으면 무릎이나 허리 다쳐요. 천천히 시작하세요. 여섯째, 완벽주의 버리세요. 하루 이틀 못 지켰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80%만 지켜도 충분해요. 일곱째,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아무리 잘 먹어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염증이 올라가요. 마음 편하게 사세요. 여덟째, 담배는 꼭 끊으세요. 담배는 염증의 주범이에요. 하루 한 개비도 안 돼요. 아홉째, 술은 줄이세요. 가끔 한 잔은 괜찮아요. 하지만 매일 마시면 염증이 올라가요. 10번째, 정기검진 받으세요. 3개월에 한 번씩은 병원에서 염증 수치 확인하세요. 숫자로 보면 동기부여가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중에 할게요. 이번 주는 바빠서. 아니면 나는 이미 늦었어? 너무 많이 아파?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 봤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늦게 시작하는 거예요. 레드 플래그, 이런 신호 보이면 바로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해요. 관절이 시큰거려요. 피부에 뭔가 자꾸 나요. 소화가 안 돼요. 자주 피곤해요.
상처가 잘 안 아물어요. 이게 다 염증 신호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나는 아직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염증은 조용히 옵니다. 증상이 없을 때도 몸속에서는 진행되고 있어요. 나중에 증상 나타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제 환자분들 중에 진작 할 걸 그랬다고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순자 씨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철수 씨도 그랬고요. 여러분은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뭘 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마트 가세요. 고등어 한 마리, 브로콜리 한 송이, 토마토 몇 개, 호두 한 봉지만 사오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내일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세요. 밖에 나가서 걸으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당장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면 돼요. 제가 약속드릴 거, 석 달만 해보세요. 석 달 후에 여러분 몸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거울 보면 표정이 밝아져 있을 거예요. 검사 수치도 좋아져 있을 거예요. 안 믿으세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거,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들한테 말씀하세요. 나 이제 건강하게 살려고. 친구들한테도 말씀하세요. 같이 걷자고 하세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선언해 보세요. 그게 큰 힘이 돼요. 여러분끼리 서로 응원해 주세요. 일주일 후, 한 달 후, 석 달 후에 다시 댓글 남겨주세요. 얼마나 좋아졌는지요. 그 댓글들이 다른 분들한테 큰 용기가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염증은 질병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도와줘, 나 힘들어하는 신호요. 이제 그 신호에 응답해 주세요. 약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우리의 작은 습관들이 진짜 약이에요.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해줘야 할 건 그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저녁 밥상에 있어요. 내일 아침 산책길에 있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